안녕하세요. 오번브라운북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란 의회가 전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전격적인 폭격에 의해서 엄청난 지금 혼란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란이 이렇게 거의 레드카드 수준에 가까운 엄청난 이건 결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해협 부근을 지나는 원유와 가스 수송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군함에 의해서 선박에 의해서 차단이 딱 돼버린다면 이 원유 수출 라인이 원천적으로 지금 막히기 때문에 산유국 이란, 이라크의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죠. 대부분 이 해상 영유권이 이란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 통로를 차단을 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오일 쇼크와 같은 엄청난 임팩트, 충격파가 전 세계적으로 전해질 예정인데,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 미국이 또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을 겁니다. 더욱더 강력한 어떤 대시를 할 가능성도 높겠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이 중동 분쟁 양상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확산 조짐으로 가고 있어요. 중동 정세의 이 악화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값, 오일, 결국에 가서는 이게 환율을 자극하고 금리를 자극하고 자본시장을 무너뜨리고 수출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자극받고 있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벌써 1,400원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환율 급등락 양상이 엄청나게 지금 놀이공원 궤도 열차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건 정신이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 낮추고 자기 국가와 교역하고 있는 상대 교역국 대상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좀 올려줘야 달러 가치가 좀 숨을 죽이고 수출 이 루트를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또 유가 변수가 터져버리니까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또 막무가내로 밀고 나갈 수도 없는 참 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가 최종 꽝꽝 승인이 돼버리면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기름이 들어오지 못하면 산업 전반의 기저효과는 완전히 그냥 렉이 딱 걸려버리죠. 석유가 돌지 않으면 자본도 돌지 않고, 자본이 돌지 않으면 공장도 돌아가지 않아. 수출 전반의 어떤 이 드라이브 속도가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3,000선 지난 주말에 뚫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렇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당장 터지고 보니까 이 자본시장이 지금 흔들흔들 거리잖아. 벌써 3,000P가 떨어져 버렸어요. 2,985선까지 내려왔고, 외국인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도 지금 빼고 있습니다. 과연 3,000선, 4,000선을 넘어서 5,000선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오일 쇼크 양상이 단기간 전개가 된다면 엄청난 지금 세계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벌써 환율이 1,38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고 중국 위안화 동조화 경향이 가장 강한 통화가 바로 원화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위안화 가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도 굉장히 지금 엄청난 지금 급등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원화도 고스란히 같은 궤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불장 외치는 것이 참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말인가를 또 알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경기권,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상당히 교통 호재가 터지는, 빵빵 터지는 그런 곳들만, 과천, 성남만 좀 오르는 추세지, 나머지 경기권은 지리멸렬입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12억 넘었었는데 이제 6억도 안 되는
이 매매가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집값 반토막난 동네라는 그런 어떤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데, 송도 809 등 외곽 지역은 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1309 등 최선호 지역은 좀 나름대로 선방하는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당분간 회복이 좀 어렵겠다. 그만큼 서울 불장의 훈풍을 받아들이기에도 지역적 좀 한계가 있고, 그만큼 선수들이 이전에 다 먹고 빠졌던 어떤 썰물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송도의 고점의 집값을 잡은 분들은 굉장히 좀 가슴이 쓰린 그런 어떤 상황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송도 809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용 84제곱이 지난달 말 5억 9,500만 원에 손바뀜했습니다. 이 면적대는 2022년 2월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던 면적대죠. 최고가와 비교하자면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의 거래가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송도가 솔직히 송도를 가보시면 알지만 반짝반짝합니다, 도시는. 근데 송도까지 들어가기 너무너무 차도 많이 막히고 멀어. 그죠?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이 영종도에 좀 치우친 또 그런 입지라서 상당히 좀 구석에 좀 처박힌 듯한 그런 느낌 듭니다. 우리가 맨날 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것도 아니고 영종도에 가깝게 살 이유가 없잖아. 내가 인천 토박이라면 영종도 뭐 공기 좋고 또 공항도 가깝고 나름 또 신도시라는 또 뭐 쾌적한 환경도 있겠지만, 이게 인프라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실거래가를 보시더라도 최고가 12억 4,500을 찍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6월 11일 날 6억 3천까지 찍었다가 다시 5억 선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5월 달에는 뭐 벌써 5억 9,500 찍었었죠. 근데 살짝 7억까지 올라섰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인천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송도동이 확실하게 지금 약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청라도 뭐 신도시 개념으로 가는 그런 어떤 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방, 그러니까 뭔가 좀 오름세로 갈 수 있는 궤적을 꾸준히 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딱 빼버린 그냥 순수한 민간 아파트는 손이 가기가 좀 어려워. 그죠? 손이 저릴 정도. 너무 분양가가 거세게 밀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 그죠? 지금 뭐 주담대금리 내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대출 창구 방문해 보면 이거 뭐 똑같거든. 우대금리 축소해버리고. 그러니까 대출을 땡겨가지고 고점에 불린 아파트를 산다는 건 거의 뭐 골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청약 경쟁률이 26.2대 1을 찍고 있잖아. 일반 단지 몇 배인지 아세요? 6배나 돼, 6배. 와, 그만큼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6배가 더 비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한 4억대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그죠? 강남 같은 경우, 이게 단순 비교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30평대가 뭐 20억, 30억 하잖아. 그죠? 그 정도로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분양가가 치고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남시 교산지구,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가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딱 붙인 그런 단지였는데, 26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죠? 5구제곱 기준 5억 원대로 딱 공급이 되니까. 송파구하고 거의 뭐 생활권이 같다 해도 과언이, 왜냐면 오금역 연장선이 관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딱 개통이 돼버리면 뭐 바로 그냥 하루가 다르게 송파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그런 어떤 입지적 편의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레미안 원펜, 강남의 대표적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뭐다? 주변 시세가 갈수록 커져.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강남 아파트 잡겠다. 또 착실하게 이 청약을 준비해 오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내가 이후에 분양대금들 다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152대 1을 찍고 있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가 딱 들어가면 뭐다? 공공분양이잖아. 그죠? 109대 1을 찍었고, 고성강일 대성베릴도 여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치고는 뭐 9억대 정도 이르는 조금 분상제 아파트 가격 맞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대 1에 가까운 고양 창릉 S5 블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일단 적용되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좀 입지적으로 좋은 그런 어떤 단지들은 확실하게 쏠립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모든 단지가 뭐 완판되는 건 아니죠. 확실하게 뭔가 좀 입지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곳들은 좀 손절 양상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단지 이 가격이 딱 적용이 된 이 아파트 내일 딱 하루 접수 받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다가 그냥 쑥 넘어가요. 여기 잘 필터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반 서밋 무순위가 시작이 됩니다. 검단에 위치해 있죠. 여기 856세대. 제가 초반에 검단 송도, 인천 송도를 말씀드렸는데 인천 검단은 지금 양상이 완전히 송도하고 틀려지죠. 김포하고 너무 가깝고 상당히 뭐 엄청난 서울 접근성을 가진 그런 곳인데 6월 28일 날 인천 지하철 연장선이 개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이 된다고 말해도 될 20분이면 충분히 서울권 안으로 진입이 가능하니까. 그죠? 여기서 무순위 집집이 나왔는데 여기 호반 서밋은 입주 예정일이 2026년 3월이 되겠고요. 2702호가 나왔어요. 27층이죠. 거주 의무가 일단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 6월 24일 내일 딱 하루 접수 받습니다. 오전 9시부터 5시. 홈페이지는 LH가 아니라 청약호입니다. 딱 기억하셔서 자격 조건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84제곱 C 타입이 한 세대가 나왔는데 가격이 4억 9천이야. 굉장히 착하죠. 물론 검단에서 5억 가까이 되는 분양가는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검단의 주변 시세들이 이 신축역이 개통이 되면서 지금 8억을 뚫고 있고 지금 10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옛날에는 코웃음 쳤거든요. 아이고 검단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식으로 그죠? 예,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쓴 그런 어떤 곳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 지하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4억도 굉장히 싸 보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발코니 확장 비용도 뭐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84C 평면도도 뭐 공공분양치고는 굉장히 잘 나오죠 요새는. 그죠? 공공분양이다 하면 뭐 예전에 좀 품질이 좀 떨어진 것으로 터부시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 침실 3개, 그죠? 드레스룸, 파우더룸까지 있어. 다용도실까지 있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공간 활용도가 높은 그런 평면을 뽑아낸다는 그런 장점이 공공분양,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점들이 있죠. 검단 호반 서밋은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분양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 단지 배치도 남동, 남서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도 요즘은 안 빠져 절대로. 민간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그죠? 확실한 어떤 이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공공 택지 위에 지어진 민간 분양 아파트인데 역시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왜? 분상제 아파트가 확실하게 딱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변 시세를 보시면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30평대가 9억 정도 합니다. 매물이. 그래서 4억 정도의 분양가라면 충분히 주변 시세 갭을 어느 정도 메워갈 수 있는 굉장히 좀 단단해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세가는 한 3억 5천 되기 때문에 4억 9천의 이 분양가를 그래도 잔금 치르는 데는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죠? 3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금 100% 대출 받아가지고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옛날처럼 분양대금 100% 올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보다는 그래도 잔금을 안정적으로 대출 파이 줄여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 호반 서밋은 굉장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계양역까지는 뭐 8분이면 계양역에서 신설역에서 계양역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으면 이제 이게 신설역이 생겨버리면 8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진입하는 데는 뭐 20분이면 충분하죠. 호반 서밋하고 신설역과의 어떤 이 위치인데 빠른 걸음으로 가시면 한 5분이면 충분히 당도할 그 정도로 근접성을 가지고 있고요. 28일 날 공식적인 발표가 났죠. 검단
호수공원역이 개통이 되면서 뭐 전격적으로 이제 서울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게 되고 입지 환경도 굉장히 뭐 초등학교 가까운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 무순이 줍줍 내일 접수 꼭 기억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딸랑 한 세대 나오는 이런 확률이 좀 낮은 곳에 내가 뭐 몰빵해야 되느냐, 뭐 여기 기회가 되시면 넣는 것 중요하고요. 그 위쪽에 있는 검단 호수공원역, 여기도 검단 호수공원역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유는 가깝기 때문에 중흥 S클래스가 본격적인 분양을 합니다. 6월에 나와요. 아마 다음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 같은데 공식적인 네임은 인천 검단지구 A24블럭이죠. 여기 분양 물량이 1000세대가 넘어. 1010세대. 그죠?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교차하는 이 역의 선택권이 있어요. 검단호수공원역, 신검단중앙역 딱 가운데. 그죠? 가운데보다 조금 치우쳤긴 했지만 그래도 딱 가운데로 말을 할 정도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보면 돼. 역은. 단지에서 조금 가까운 쪽으로 검단호수공원역이냐 신검단중앙역이냐. 예. 침을 손바닥에 딱 뱉고 탁 쳐도 되겠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단지에서 얼마나 더 가까운가를 좀 고려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통환경이 뭐 굉장히 좋은 거죠. 대체적으로만 700m에서 한 90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가시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일단 검단 호수공원역 바로 역세권 아파트라는 거, 초중고등학교 확실하게 딱 배치가 돼 있고요. 커넬 컴플렉스도 이제 들어서서 상권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될 겁니다. 중앙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고, 뭐 일산 호수공원역 주변에 있었던 그 아파트들 냄새가 좀 물씬 풍기죠. 근데 일산보다는 검단이 훨씬 더 서울 접근성이 좋아. 그죠? 20분이면 충분히 서울 업무지 그쪽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교통 라인이 있으니까. 이미 기관 추천 공고는 여기 나왔고요. 1010세대 84A, 84B, 112A, 114A로 나오게 됩니다. 모집 공고는 다음 주 6월 27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딜레이 될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좀 뒤로 미뤄졌다가 6월 27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예상 분양가죠. 84제곱이 5억 초반에서 5억 후반인데 이건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5억 중반에서 5억 후반이나 6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워낙에 지금 검단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112는 6억에서 7억. 와, 검단이 이제 7억까지 나오나? 114가 6억에서 7억 초반까지 예상이 됩니다. 일단 검단 금호올림 센트럴이 10억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평대를 잡으시면 거의 뭐 반값으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10억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초역세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모저모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일단 유가의 이 위기, 결국에 가서는 환율 변동성 또 자본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불장은 신기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무순이 줍줍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좀 잘 살펴보시고요. 내일 또 딱 하루 접수받는 곳 또 유념해 두셔서 기회를 잘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자산시장 굉장한 어떤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그 와중에도 예외라고 뭐 느껴질 수밖에 없는 서울 불장이라는 이 모습. 결국에 가서는 7월 초 중순 가면서 집값은 확연히 꺾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고점에 집을 잡으려고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잘 들여다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